안녕하세요. 독립영화관 백승주입니다. 오늘 독립영화관은 제24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서 관객상, 배우상, 배급 지원상까지 무려 4관왕을 차지하며 주목받은 작품 김록경 감독의 잔칫날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화는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 날 장례 비용조차 없는 이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한 경만과 경미, 이 두 남매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삶의 비애와 아이러니를 유쾌하면서도 성숙한 시선으로 담아내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요. 배우 하준과 소지현이 출연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첫 장편 영화 연출로 주목받은 김록경 감독을 독립영화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잔칫날을 연출한 김록경입니다. 감독님 첫 장편 영화로 무려 부천국제영화제에서 4관왕을 차지하셨어요. 그게 딱 1년 전인데 그 사이에 참 변화가 많았을 것 같아요. 잔칫날이라는 작품을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또 틈틈이 관객분들 만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독립영화관에는 잔칫날을 연출하신 감독님으로 모셨지만 네. 그동안 참 배우로도 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2003년에 상업영화 돌려차기로 네. 배우로 입문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러면 처음에 영화의 길로 걷게 되셨나요? 어릴 적부터 영화를 좋아하셨던 아버지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영화를 좀 많이 접하게 됐고 고등학교 때 그 영화 비트를 보고 막연히 영화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고 2003년도 그때 부산에서 영화 돌려차기가 오디션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네. 무작정 오디션장을 찾아서 오디션을 보게 됐는데 합격하셨어요? 네, 너무 감사하게도 합격을 하고 첫 영화인데도 한 27회차 정도 촬영을 나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촬영장에 영화라는 것에 매료가 돼서 계속 영화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배우로 활동을 계속 하시면서 네. 이제 영화 감독도 네, 네. 하시는 거고 네. 지금까지 사실 감독님 필모그래피를 보면 한 100편 정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잔칫날에 나오는 이 주인공 경만과 비슷한 무명 시절을 거치셨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만과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뭐 지금도 아주 무명인데 그런 비슷한 무명의 시간들을 많이 거쳤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잔칫날이라는 글을 쓸 수 있었고 그 안에 경만을 담아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독님을 계속 이끌었던 그런 원동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영화를 좋아했고 지금도 계속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던 일을 계속 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네. 좋아하기 때문에. 작년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감독님 단편 영화도 생각이 나거든요. 사택망처. 네. 그러니까 집을 옮기면서 아내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중요한 걸 놓친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 먹으면 괜찮아진단다. 안 먹어. 일로 와봐라. 어? 일로 와봐라. 이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게 되셨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뜻을 담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남편과 부인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나. 그러면서 정작 소중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면서 또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작품을 쓰게 됐던 거는 가족 중에 몸이 좀 편찮았던 분이 계셨는데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저한테 지금 주어진 환경이고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주변에서는 뭐 좀 좋게 많이들 봐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스스로한테 본질적으로 이게 가족을 위한 건지 아니면 저를 위한 건지라고 생각했을 때 주어진 환경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저를 위한 행동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거기서 좀 더 이야기를 발전시켜서 시나리오를 쓰게 됐고 출연까지 하게 됐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크게 느낀 거는 다음부터 출연은 하지 말자. 네, 둘 다 하니까 너무 제가 제 스스로가 감당하기에는 많이 힘들더라고요. 자, 이제 잔칫날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네. 줄거리 잠깐은 소개해드리면 무명 MC 경만이가 있어요. 각종 행사를 하면서 동네 경미와 함께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버지를 보살펴 왔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상태가
해가 호전되면 세 식구가 낚시를 가자고 약속을 했지만 아버지는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두 남매는 아버지의 장례 비용조차 없는 절망적인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경마는 아버지의 장례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미 몰래 삼천포로 잔칫날 행사를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경마는 예상치 못한 소동에 휘말리게 되고 그런 경만의 상황을 모르는 채 경미는 홀로 장례식장을 지키게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가장 슬픈 날, 또 누군가의 잔치집에 가서 잔칫날 정말 웃어야 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그런 삶의 아이러니라고 할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연출하게 되셨어요?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떠올렸을 때는 사택망청 로케이션 때문에 삼천포를 가던 길에 신나는 음악을 듣고 싶어서 이 박사님의 내가 누구냐 한국의 알죠. 이 박사 막 이렇게 그런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듣다가 제가 돈이 필요했던 여러 순간들 중에 9년 전에 이제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장례식장에서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슬픈 날 그리고 소중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차지하는 것들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꼭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글을 쓰고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잔칫날은 제24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사관왕을 수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첫 장편 영화로 정말 굉장히 큰 주목을 받으셨는데 단편 영화도 찍어보셨고 또 장편 영화도 해보셨고 좀 다른 게 있나요? 이제 단편 작업할 때는 조금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현장에서 당일날 오는 스텝도 있었고 뭐 이제 촬영하기 며칠 전에 이제 프리를 거의 혼자서 많이 작업을 준비를 했었는데 장편을 준비하면서는 어떤 팀원들을 만나고 서로 신뢰하고 같이 만들어가는 어떤 과정들을 단편에서 조금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 더 크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배우 생활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 또 캐스팅하는 과정도 사실 다른 감독님이랑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하준 배우 같은 경우는 오디션장에서 연기도 안정적으로 했었고 되게 밝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오디션장에서. 근데 그 밝은 모습 이면에 어떤 이 친구가 가진 어떤 좀 먹먹함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오디션장에서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이 배우랑 작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경미 역의 소주연 배우분도 오디션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잘했냐.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고 친구가 경미와 많이 닮아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캐스팅을 하게 됐습니다. 네, 두 배우가 정말 친남매가 아닐까 뭐 이런 정도로 연기를 정말 자연스럽게 가만히 보니까 두 분이 좀 묘하게 닮은 부분이 또 구석구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잔치를 하는 곳이 삼천포잖아요, 감독님. 근데 삼천포가 감독님의 고향이죠? 마을 해관도 그렇고 장례식장도 그렇고 저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었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 아버지를 장례를 치렀던 공간이어서 그러세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떤 또 소중한 시간이 머물러 있던 공간이어서 의미가 컸고 시나리오 쓸 때부터 이 공간에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예 염두를 하고 그렇게 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마을 주민분들은 많이 그래도 알아보시던가요? 전 작품도 그렇고 꾸준히 계속 삼천포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촬영을 할 때마다 지역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 주민분들이 협조도 많이 해주시고 이번 잔칫날 때도 그렇고 늘 많이 도움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삼천포 시민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만이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이입이 되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경만이라는 인물이 100% 저와 다 모든 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저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경만이라는 인물을 하준 배우와 같이 준비할 때 저의 개인적인 얘기도 많이 나눴었어요. 새벽에도 2시간씩 통화하면서 서로의 뭐 가슴속에 있는 얘기들도 많이 나누면서 배우분도 저를 알아가려고 노력했고 저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서 좋은 경만이 나온 것 같아요. 경미를 연기한 소주연 배우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 오빠가 없는 상황에서 혼자 장례를 치르던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여동생이 나중에 왈칵하고 울음을 터뜨리잖아요. 오빠 이것도 모르고 제가 그 울음을 보고 이건 정말 진정한 울음이다. 진짜 눈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배우분한테 연기를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디렉션보다는 경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이 친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느끼는 감정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눴었고 또 배우분이
좋은 집중력으로 좋은 연기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울음을 보통 마음껏 울기보다는 울음을 많이 보통 사람들이 찾는 데 익숙해져 있는데 그 입관실 장면을 찍을 때 그 주연 배우 소조연 배우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버지의 입관을 여기서 장례를 치렀었다. 그때 김록경이라는 친구는 이 공간에서 울음을 참기만 했었는데 경미는 참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배우분이 또 좋게 받아들여서 촬영 그 씬이 끝나고 나서 얘기했던 게 많이 도움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한참 나오기 때문에 입관, 뭐 그다음에 뭐 수의도 선정해야 되고요, 또 음식 준비, 자료 조사도 하셨죠? 장례 지도학과를 찾아가서 수업도 듣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여러 가지 자문들도 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치러보신 분들이라면 네. 아 저런 거 다 했었지 이러면서 네. 정말 남에게 가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대목인 네.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삼천포 얘기 또 잠깐 해드렸는데 삼천포 자주 가세요? 기회가 되면 가끔씩 찾아가고 있고 그리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되면 가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가족분들은 삼천포에 계시고요. 그러면은 내가 삼천포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다? 삼천포의 바다. 네. 아버지랑 낚시하는 그렇죠. 장면이 네네. 있는데 네. 경문아, 야, 뜰채 갖고 와, 뜰채, 경문아. 하나 둘 셋. 바다를 가까이에 끼고 살고 있고 삼천포가 끼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가 어부셨어가지고 바다를 보통 좀 더 가깝게 접했던 것 같아요. 삼천포 하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건 일단 바다가 네.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네. 아버지가 낳으면 셋이 낚시 가자 했던 그 네. 약속인데 정말 중요한 매개체가 된 그 네. 낚시의 바다, 네. 삼천포 바다였군요. 네. 잔칫날이라는 것이 감독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일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고 아버지와의 시간들을 기억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 너무나 꿈 같은 시간들을 선물해준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해준 아주 의미 있고 저 김록경이라는 사람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히 함께 있어야 될 그런 작품입니다. 네. 네. 잔칫날을 보게 되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독님으로서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영화 잔칫날은 먹먹하지만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다 보신 후에 소중했던 시간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을 한 번쯤 떠올려보는 시간들을 꼭 만나봤으면 잔칫날을 연출하는 입장에서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 자, 오늘 독립영화관 제24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작품상, 관객상, 배우상, 배급 지원상까지 4관왕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두 남매의 3일 동안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김록경 감독의 잔칫날 지금 시작합니다.